수학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저는 이 지구상에 가장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진짜 기적과 같은 천국이 아닌가. 저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천문요초를 푸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꼭대기에 있는 요것이 바로 북극성이거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리미를 가지고 쫙 다려서 쫙 누르면은 이 천상열차 분자 지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자, 우주의 중심인 삼원에서 우주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방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북두칠성이 하달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를 누가 통치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구역을 28개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끔 만드는 그게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북방 현무, 남방 주작. 그래서 이게 각항, 저방, 신미기 요 7개가 동방 청룡.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로 따지면은 지금 황도를 태양에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윗부분에 상원,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이 있고, 요 중간에 요 태양이 가는 항도를 중심으로 꽤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28수가 28구역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게끔 구역을 나눠놨어요. 이게 28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도지사가 28명이 북극성 중심에 있는 자미원 별자리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북두칠성이 비서실장이 행하는 대로 통치를 하게끔 만들었다. 28구역으로 만들었다. 이게 28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 장관들이 제대로 통치를 하는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요 28수를 감시하게 만든 감사원의 그 특별 감찰관이 7정입니다. 7정. 그 7정이 뭐냐? 이겁니다. 해와 달,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요 7개가 28수를 1년 동안 황도를 따라 돌면서 태양에 가는 길을 따라 돌면서 28수를 감시를 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 매년 âm력 10월 달에 태미원 자리에 들어가서 정무 보고를 합니다. 동방창룡 방수를 담당하는 저 경기도지사 저놈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술에만 취해 있어서 통치를 제대로 못하더라 하면은 화성이 그 해 âm력 10월 달에 태미원 자리에 들어가서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은 여기에 우주를 통치하는 북극성이 명을 북두칠성한테 내리면은 북두칠성의 명을 받은 이 화성이 그 다음에 딱 돌 때 요 광소에 가서 딱 붙어버립니다. 그럼 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나라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바뀌거나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장관 28수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7정입니다. 임무가 굉장히 분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원 28수 7정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북극성과 북두칠성 있는 요 사이가 자미원 별자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태미원 별자리고, 북두칠성 있는 아래가 태미원 별자리고, 그 다음에 그 우측이 천시원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3원이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삼태극의 형상을 띄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세계의 원이
돌아가는 모습, 그게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설은 아닙니다. 칠정이 북두 칠성입니다. 북두 칠성도 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칠정의 의미는 그 칠정을 관할하는 역할이 북두 칠성이에요. 그래서 이 칠정과 북두 칠성을 같이 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상관이 북두 칠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천구의 적도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구도 23.5도가 기울어져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천구의 적도고, 여기 보면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기 보면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태양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28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은 천구의 적도 내에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천구의 적도 밖에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왜? 지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동양 별자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항, 저방, 신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서양 별자리하고 대입하려면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느 별자리에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를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찾아가지고 홈페이지 다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스텔라리움이라는 별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입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중간에 북극성을 가지고 쫙 뽑아 올리면은 바로 이 천구의게 나온다. 이걸 다리미로 딱 때리면은 바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온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제 천문유초는 다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은하수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은하수 별자.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원자미원은 이렇게 딱 천문조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주의 정령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제일 중요한 별자리다. 맞죠? 우주를 통치하는, 북극성이 통치하는 그 기획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별자리.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 모습을 보면 사보가 감싸고 있고 북극 5성 중에 제일 끝에 여기 북극 5성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요 끝 숫자는 여기 별이 몇 개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북극 천추별이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것을 보좌하는 북두 칠성, 이것이 자미형 별자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요걸 이렇게 보고시킨 게 이제 요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요 번호가 뭐냐면은 천문요초의 별자리를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천문요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대로 설명을 제가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뒤에 순서는 요 순서에 따랐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 익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게 눈에 탁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강좌가 6개월이 걸릴지 7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눈에 보다 보면은 이 잔상이 남아서 이제 보지도 않아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와서 강의만 들어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자, 자미원은 태재의 자리이고 천자가 항상 거주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자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아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온 걸로 되어 있고 우리 본향이 여기라고요.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리로 돌아간다고 딱 쓰여져 있다.
여기서 왔으니까. 명운과 도수를 관장한다.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한다. 그래서 자미원 별자리는 37개 별자리 153개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7개 별자리를 오늘 다 알아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극을 볼까요? 북극 별자리에서 5개. 하늘의 지도리로서 해와 달 오행을 주관한다. 그냥 우주 전체를 다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미원, 북극, 사보, 천일, 해일, 엄덕, 상서, 주화사, 여사, 여어, 천주, 대리, 구진, 육갑, 천왕, 오제, 내자, 화계, 전사, 4개.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걸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천문은 반복 교육을 해서 그냥 1시간 반 정도만 계속 머리 익히면 그냥 훅 돌아버립니다. 천주, 팔곡, 천봉, 천상, 내주, 문창, 태존, 천례, 태양수, 새, 상, 상공, 현과, 천리, 천창, 북두, 이게 북두 칠성, 보, 강, 37개 별짜리 163개 별.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보이는 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북두 7성이 북두 8성 또는 북두 9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미원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를 좌추, 우추라고 얘기해요. 별이 어떻게 해요? 좌측별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우측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별자리 이름이 있습니다. 소성, 소위, 상위, 소고, 상고, 소대, 상대. 우추, 소위, 상고, 소부, 상위, 소위, 상선. 제가 학사장교, 제가 중위 만기 전형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의 이름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군이나 관의 모든 직위들이 보면은 별자리 이름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요 자미원 담장 별자리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천문조처에 쓰여져 있습니다. 담장별 모양이 곱게 일직선으로 볼 요렇게 꼽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쫙 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천자가 친히 병사를 일으키고 충정해야 할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그 역모를 도모하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변방에 뭐 외적이 쳐들어오든지. 근데 천자가 친히 병사를 이끌고 나갈 전쟁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별자리가 평상시에 이런데 이게 일직선으로 늘어선다는 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별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미원 아래 입구문이 넓게 열려있을 경우 요게 평상시에 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훅 벌어져가지고 이게 넓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난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리랑 목성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 생긴다. 오지 궁글레. 금성이나 수성이 침범을 한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뀐다. 이거는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수성이나 금성, 목성 다른 뭡니까? 칠정이잖아요. 감사원 감찰기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임금이 폭정을 하든가 또는 임금이 무능해가지고 신하들한테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진짜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화성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임금이 탄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 우리로 따지면 불꼬리가 달려있는 헬리에서는 이런 겁니다. 해성이 침범하면 이민족의 임금이 중국의 임금이 된다. 북방 흉노족이 천해로 와가지고 그냥 중국의 그 남방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을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요성 침범, 요 담장 내에 어느 별에다 이걸 침범을 하면은 병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으며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게 발생한다. 이 요성은 별똥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담장 안에 어떤 침범이 일어나면은 여기와 관련된 거는 한 개 국가 또는 지구 전체에 관련된 그 지역에서 관측했을 때 보이는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잠입원 별자리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제일 왕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구군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심각한 별점이란 징후라는 거죠. 하늘이 징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북극성입니다. 여기는 북극5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북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구 삼신님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별자리인데, 북극을 일면 북신, 북진이라고도 하고 주된 별은 천추, 지도리, 이게 저울의 추라는 얘기죠.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우주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도 23.5도가 기울어져 돌아가지만 우주도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23.5도가 기울어져서 회전이 돼요. 북극칠성은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절대자라는 얘기. 가장 중요한 별이라는 얘기죠. 서양에서는 저것을 작은 곰자리 꼬리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별은 태자별로 달을 주관하고, 두 번째 별은 제왕의 별로 태양을 주관을 하고, 세 번째 별은 서자별로 오행을 주관을 하고. 자,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1월 성신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태양과 달은 우주를 통치하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형상을 이 태양계에 작게 구성시켜 놓은 대표 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성신할 때 1월을 그렇게 중요시한 거 아닌가. 태양은 북극성의 대행자, 달은 북두칠성의 대행자 아닌가, 그런 비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 소우주라 얘기하듯이 우주의 축소판이 바로 태양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별은 후궁별이고,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천추별로 오늘날 북극성을 말한다. 이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000년마다 북극성이 별자리가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랬죠. 우주의 끄덕거림은 팽이의 세차운동 때문에 그렇다고, 팽이가 처음 돌아갈 때 세차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0년 뒤에 북극성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잠입원 설명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추별은 잠입원 별자리의 제일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바로 북극성이다. 여기에 하나 있는 요 별자리들은 이 북극성을 보좌하는 청와대 내 비서실 직원들의 임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북극성과 북두칠성 요 사이가 잠입원 별자리라는 겁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마고 삼신의 명을 받아서 북두칠성이 우주를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씩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별점 보는 방법. 5개 별이 밝고 클 경우에는 아주 길하다. 왜?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밝을수록 좋은 기운을 주겠죠. 두 번째, 5별이 변동 시에는 근심이 생긴다. 어떻게? 색깔이 바뀌거나 위치가 약간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객성이 딱 침범할 경우는 병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자미연 별자리 침범만 해도 그런데 그 별이 어떻게 친소까지 쳐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징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성이 침범하면은 임금이 바뀐다. 그 다음에 유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지진이 발생한다. 자미연 별자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미연 별자리는 병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똑같죠.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근데 여기 침범하는데 여기 북극 5성을 침범하면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유성과 객성 뭐 기분이 있습니까? 객성은요 말 그대로 떠돌이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개가 느닷없이 나타나요. 이게 떠돌이본 길 잃은 별. 유성은 별똥별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날아다녀요. 그거를 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보, 요 북극 5성을 보좌하는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태사, 태부, 태보, 태사. 중국 무협 영화를 보거나 중국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왕족들의 이름이 다 요 직위를 땄던 이게 다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름입니다. 사보는 보피라는 신하의 직위다. 맞죠? 만가지 기틀을 도우니 북극성을 보좌하여 법도를 내고 정령을 받아들인다. 쉽게 하면 좌의전, 우의전, 영의전. 북극성을 전후 좌우에서 보좌하는 최측근 신하들이다. 그러니까 사보라고 되어 있겠죠. 별점 보는 방법. 별이 조금 밝으면 길하고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왜? 북극성을 가리게 되잖아요. 크게 밝거나 별빛의 끝이 뿔처럼 까끌하기가 생겼다. 여기 까끌하게 이렇게 끄끌끄끌 생기면은 신하가 임금을 비판합니다. 당연하죠. 북극성보다 사보의 색깔이 더 밝게 빛나면은 이거 완전히 이 허수아비 임금을 신하들이 만드는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별자리 움직임을 보고 그런 것도 판단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또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경험칙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아마 이 통계치를 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별이 어두우면 관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객성이 침범하면 대신에게 근심이 생긴다. 해성이 침범하면 근심이 죽게 되고 유성이 침범하면 대신이 쫓겨나게 된다. 그 다음에 해성, 요 패성은 해성의 한 종류인데 별빛의 까끌하기가 사방으로 나오는 별이다. 그래서 이게 별이 지나가는데 막 빛나는 그런 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좌추와 우추 사이에 요 두 개, 천일과 태일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천일과 태일이라는 별. 천일은 천재의 신이다. 전투를 주관하고 기륭을 미리 한다. 제가 그 수도 궁궐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일을 천을이라고도 한다. 지황씨의 정화가 하늘로 올라가 되었다. 그래서 전투를 주관하니 오늘날 국방부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하여튼 수방사 또 기륭을 미리 안다고도 했으니 나라의 천재를 대신 지내는 국무를 혹시 얘기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일은 12신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12신은 신후, 대길, 공조, 태충, 청강, 태일, 성선, 속일, 전송, 종계, 하계, 미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일은 자미원 남쪽문 아래에 있는데 한 개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음양이 조화롭고 만물이 흥성하며 임금이 길하게 되고 요 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강사가 뚫리면 뭐 당연하죠. 천하게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객성이 침범하면은 오곡이 잘 자라지 않아 구하기가 힘들게 되고 이 왕궁에 도적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인가요? 혜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신하가 모반을 하게 되고 또 요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백성이 요란하게 된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과거 시험에 이 천문이 필수 과목이었다가 후대로 가면서 작가로 들어갔다가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유가 뭐냐? 이러한 것을 미리 예상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늘이 준 허락한 징후라고 해서 그때 자객을 그냥 궁굴로 싹 보내가 임금을 주기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왕과 왕족들만 아는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서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송중기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그냥 대량 유출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손주를 무릎에 놓고 가르쳤던 하늘 이야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네? 태일. 태일은 역시 천재신이다. 여기 있잖아요. 이걸 태을이라고도 해요. 16신을 부려서 바람과 비, 홍수와 가뭄, 병난과 혁명, 기근과 질병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국가를 아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천일은 여기를, 수도를 방해하는 사령관이고, 요 태일은 저 28수 지방 장관들의 뭔 일이 생기면은 보낸던 공수부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6신, 지주, 양덕, 화덕, 여신, 고총, 태양, 태호, 대신, 대위, 천도, 대모, 무덕, 대족, 음주, 엄덕, 대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신이 내려주는 하사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를 하면 됩니다. 대비를. 알아야 대비를 하지 그런데. 왜 이게 잡학이라 그러고 저게 무슨 무속에 뭐 무슨 혹세몸인 학문이냐 그러고 내가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왜? 이게 어찌하여 혹세몸인이냐고. 네? 태일은 태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태을 천문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인왕씨의 정화가 하늘로 올라가 되었다고 한다. 천일과 더불어 천재신으로 자추와 우추 사이에 있으면서 천일은 리궁에서 시작하여 고궁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태일은 강궁에서 시작하여 시계 역방으로 돌며 자미궁 밖의 일을 다스린다. 이거는 구궁도의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 천문육초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도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반쪽짜리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원이 지나고 나면은 28수를 할 때 부도지 역사를 약 한 20-30분 강의를 해서 크로스 강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 구궁도에 대해서는 제가 요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굉장히 좀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깁니다. 별점 보는 방법. 별이 밝으면서 빛이 있다. 음양의 하, 만물이 잘 이루어지고 임금이 길하다. 이와 반대의 결과면 반대의 결과가 당연히 있다. 그 다음에 태일이 자리를 이탈하면 홍수와 가뭄이 들고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들고 백성이 유랑하고 화재와 홍수, 가뭄, 기근이 든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겠죠. 혜성 및 폐성이 침범하면 병난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고 요성이 침범하면 재상과 사관이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각 별자리 하나하나를 65명의 천문관이 이리로 오교대로 자미형 별자리는 전체를 다 살폈다. 왜?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구군에 관련된 점을 치는 중요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엄덕입니다. 요 북극 5성 마지막 5번째 별 바로 밑에 요 엄덕이라고 하는 별이 2개가 있습니다. 엄덕은 덕을 베푸는 일을 주관하고
북극 5성이 딱 붙어 있으니까 마고 30님을 보자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은 국무조정실장요? 상과 벌을 상을 주는 자리니까 덕을 베푸는 일을 주관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 어루만져주는 일을 주관하니 별이 밝지 않은 것이 좋다. 왜? 북극 5성을 보자 하는 별이기 때문에. 음덕은 남문의 왼쪽에 있는데 두 개의 누런색 별로 되어 있다. 바로 여기를 남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추와 우추 사이를. 그래서 여기에 음덕이 있다. 별이 밝으면은 새로운 임금이 등극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객성이 침범하면 가뭄과 기근이 든다. 객성이 여기 머무르면은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급히 배급을 줘야 된다. 굶는 백성들이 많이 흉년이 든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전쟁이 나서 황폐해지거나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후궁 중에 영모를 깨하는 자가 있다. 요 후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음덕에 만약에 해성이 폐성이 침범하면은 후궁들 중에 황후를 시기해가지고 자기가 황후 대접하는 게 틀림없이 조져가지고 잡아내야지. 안 그러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지. 음자가 풀줄에는 위에 있는데 지도에는 없네. 요거요? 네. 원본에 보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다시 저거 한 거라서 아마 이거 빠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객성이, 요성이 침범하면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맥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를 오늘날로 따지면 레임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서. 음덕 바로 옆에 상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알겠죠? 상서는 주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는 일을 하니, 우리는 뭡니까? 따라다니는 비서실장이고, 그 다음에 옛날로 따지면 내시겠죠, 내시. 밤낮으로 임금과 깨를 묻고 답하는 일을 한다. 일명 팔자라고도 하니 대신의 상이다. 사보와 더불어 비슷하게 점을 친다. 여기 북극성을 보자는 사보와 밤낮으로 임금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진나라 욕조 상서에서는 일령, 일봉야, 상서 요런 것이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5개의 누런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누런색 별이 나왔어요. 뒤로 가다 보면은 흑색 별이 있고 오색 별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강의하면서 오색과 흑색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도저히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점 보는 방법.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관리 중에 모반하는 자가 생기거나 혹은 태자에게 근심이 생긴다. 왕위를 이해해야 될 태자에게 근심이 생긴다. 유성이 나가면 상서가 밖으로 사신으로 나갈 일이 생기고 유성이 침범을 하면 강하는 신하가 쫓겨나고 팔자에게 근심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한 10분만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사. 주하사는 문운을 주관하는 별로 임금의 좌우에서 그 은행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사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의원 담장 안에 오늘날 정부가 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조선 왕실이나 고려 왕실이나 중국의 왕조나 다 이 시스템을 따라서 정부 조직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직의 이름이 바로 별자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조화사는 오제자의 아래에 있는데 여기 있죠. 조화사 아래에 있는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별이 밝으면 사관이 올곧게 기록하고 밝지 못하면 이와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허위로 기록한다는 얘기겠죠. 객성이 침범하는 사관 중에 쫓겨나는 자가 생긴다. 해성 또는 해성이 침범하면 태자에게 근심이 생기거나 백관이 다 쫓겨난다.
그 다음에 유성침범, 임금에게 허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여사, 하나만 더 하죠. 뭐 오늘날 김 여사님, 박 여사님, 여기서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사는 부인네들 중에 미천한 자로 시각을 알리고 궁중의 일을 기록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궁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네들이니까. 여사는 주화사의 왼쪽에 있는데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요 주화사 바로. 별점 보는 방법은 별이 밝으면 이 주화사와 점치는 내용이 같다. 별이 밝으면 사관이 올곧게 기록하고 밝지 못하면 이에 반대로 한다. 백성침범, 사관 중에 쫓겨나는 자가 생기고 폐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패자에게 근심이 생기거나 백건이 다 쫓겨난다. 유성이 침범하면 임금에게 허물이 생긴다. 37개 별자리 중에 9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논리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37개 별자리를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 평면도가 아닌 원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밖에 나가서 그 별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37개 별자리를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37개 별자리를 읽어보시라 그러면 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랑 37개 별자리를 한번 읽어보고 나면은 다음에 보면은 눈에 훅 들어옵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